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하품을 하고 지랄이야. 죽을래? 네, 주말 오전에 시작한 네. 자가발전 60회. 60회나 했어? 네, 60화째 자가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징글징글하다. 네, 네. 못난 진행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60화째 발전이 없는 그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름 바꿔야겠어. 아니요, 그 방정이 발전이 방정이요? 뭐라고? 발전이 없는데 계속 입이 방정. 발전한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게 긍정적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개안네요. 주말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또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되는 주제가 눈에 보이는군요. 아니요, 이번 주 주제는 미뤄왔던 예전부터 겁니까?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게 1, 2부 만에 될 게 아니라 뭐 한 2부작, 3부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부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작입니까? 맨날 해야겠다 하면서 그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라는 그 마음도 같이 네,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목도 지금 아직 안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로 할지는 생각을 제목 정하는 해봐야겠어. 또 기계가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해봐. 다음 화가 제 거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그때 생각해 가서. 볼게요. 네. 아이 2부작인데 지금 제목을 다음 주에 정해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번 주 주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프로그래밍 아니면 뭐 코딩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그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 이걸 듣는다고 해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적어도 어떤 개념인지 그냥 막연히 야 프로그래밍 했대 이런 음. 걸로 끝나지 않게 어디 가서 좀 네. 아는 척할 수 있고 프로그램 쓰다가 튕기면 네. 이거 이게 뭐가 문제구나. 그렇게 약간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할 건데. 네, 한번 그럼 뭐 일반인들을 위한 네. 프로그래밍 개론 네.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수업에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너네가 그 과니까요.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배운대요. 나 그 길 가다 현수막에 네. 그 코딩 그 강사 구한다고 진짜요? 주민회관에서 수업한다고 초등생 진짜요? 그렇죠. 대상으로.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제 순서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정서 발달에 좋다, 뭐 이런 논리적 발달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외 쪽 그 유명한 IT 대기업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학에 포함시켜야 된다. 프로그래밍을. 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굳이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네. 근데 좋다 하면 일단 다 가르치잖아 우리나라는. 덕분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내 팔자에 없는.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그 교육학 전공하시고요. 네. 부전공으로. 교대를 갈 걸 그랬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서 가장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빠르고 뭐든지 척척 해내는 기계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맞잖아요. 아니죠. 척척하긴 해요. 요즘 컴퓨터들은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 컴퓨터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것은, 네. 뭐 알파고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제외하고 맞아요. 생각합시다. 네. 뭐 하지만 속을 살펴보는 컴퓨터는 그저 좀 컴퓨터 속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그래머가 적어 놓으면 그대로 수행하는 게 그냥 철덩어리 같은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대로 버튼 기계? 누르면 네. 그냥 기계인 거지. 그냥 기계 덩어리 새끼들. 네. 개발자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건 당연한 거고. 기계. 자가 발전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그런 약간 바보 상자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읽어주는 기계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결국 그 써 있는 말들을 사용자들이랑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사용 그 프로그램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용자가 아니 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순서에 맞게 학습을 하고 맞아요. 개발자의 어느 정도 주관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들 사용할 때는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게임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일을 해라라고 정의해 놓은 일련의 할 일 목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도 결국은 그 이러한 행동을 사용자한테 보여줘라. 그렇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W 누르면 앞으로 가고 S를 누르면 뒤로 가고 클릭하면 총이 쏴지고 뭐 이런 네. 거죠. 그런 그래서 것들을 그- 해라라는 명령어인 거죠. 그렇죠. 네. 네가 클릭을 딱 하면 앞으로 뭐가 총알이 날아가야 된다. 음.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결국은 그냥 다 일련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해가지고 기계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을 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할 한다는 거죠. 수 있죠. 우리가 네. 미국 사람이랑 말을 하려면 뭐 보통 영어를 써야 되죠. 미국 그죠. 사람, 뭐 중국 사람이랑 말하면 보통 중국어를 써야 되고, 네. 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통이라는 그렇죠. 말을 썼으면은. 근데 이제 기계랑 말을 하려면 기계어를 해야 되는 거죠. 기계어를 해야 되는데 기계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기계어를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어가 거죠. 어렵다는 건 기계어라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다른 그렇죠. 기계어라는 언어가. 기계어가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그냥 101011111010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냥 010101이 기계어는 0이랑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언어네요. 네, 네. 그렇죠. 음. 은 실장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저도 못하고. 나도 못해. 폰 노이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폰 노이만 특집 때 맞아요. 말해드렸잖아요. 기계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그때 폰 노이만이 아니 기계어 같은 신인들 해주신 언어가 있는데 네. 이 새끼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만들어서 이 편함을 꾀하고 이 새끼들 말이야. 0이랑 1을 쉽게 표현하고 말이야. 네, 그렇군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0이랑 1을 사람의 언어 가까운 언어로 변환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계어랑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로 쉽게 변환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뉩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일단 언어, 그 두 가지로 프로그래밍 나뉘어요. 그 언어. 네.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프로그래머들이 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나누고 세밀하게 좀 쪼개고. 네. 왜냐면 할 일들을 작게 쪼개면은 일이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좀 나누는 거에 좀 특화된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개발자들이죠. 네, 그냥 귀찮아서 그래. 또 하기 싫으니까. 귀찮은 걸 저 몸이 약간 거부하는 음. 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로 나뉩니다. 근데 네. 말만 들으면 저급 언어라고 하면은 쓰레기 같고 고급 네네네. 언어는 좀 약간 레스토랑에서 고기 썰어야 될 것 그럴 같은 것 이런 같은. 이름이잖아. 네. 근데 이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음. 얼마나 기계어에 가깝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에는요. 네. 이게 저급 언어는 로우 레벨 랭귀지인 거고 그다음에 고급 언어는 하이 레벨 랭귀지인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저급 고급이 된 거지만 그렇죠. 그냥 레벨의 차이. 그러니까 기계에 언어의 얼마나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저급 언어에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라는 걸로 네. 나뉘는데요. 우리는 오늘 특집에서 안 다룰 거예요. 기계어는 그냥 아까 말씀대로 01010111 뭐 이런 거고 어셈블리어는 이 01010111에 1대1로 매칭되는 명령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시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A를 보여줘. A를 쓰면은 11로 바뀌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그냥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음. 어셈블리어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꽤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계어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 더 매칭을 시켜드리자면 네네네. 우리가 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장소야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1 더하기 3을 하려면 1하고 3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레지스터에 3이라는 걸 저장을 해놔야 네. 얘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레지스터에 있는 애를 3으로 바꿔라라는 거를 때려 넣고 그럼 기계어가 그대로 그냥 3에 해당하는 뭐 지금 3이야. 11 네. 이진수로 11이 3이거든요. 10진수 3. 네. 11이 10진수 3이에요. 네. 난 절대 못하겠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지스터의 값을 11로 변경을 하고 네. 네, 제, 이런 제 작동을 머릿속에 하는 있는 거죠. 수에 대한 개념을 약간 뒤집어 놨어요. 방금 아, 그래요? 11은 3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일일이 3이고 이걸 네, 청취자들이 다 이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집에서도 그냥 이 정도로만 저급 언어에 이런 게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네. 거고 오늘 특집에서는 대부분 고급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보편적인 회사에서는 거의 다 고급 언어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해지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고급 언어가 다양해지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고급 언어에서 저급 언어의 그 특성들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요즘 뭐 중급 언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네. 그거는 저는 의미는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고급 언어, 저급 언어를 나눈 것 자체도 처음에만 문제가 있었지 이제는 그냥 아니야 근데 또 저급 언어 쓰는 사람들은 좀 프라이드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난 저급 언어 쓸 줄 알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있을 진짜. 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유럽 여행하다 보면요 네. 라틴어를 구사한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네. 라틴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남산에 갔더니 라틴 사람들이 라틴 포레스트 이러면서 다 새치기를 하는 거야. 그거랑 라틴이랑 다른 라틴어. 다른 라틴인데 어쨌든 어쨌든. 뭐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서 왜냐면 라틴어도 비슷한 게 모든 유럽 언어의 시초가 라틴어니까. 한국어에서 한문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럽어를 난 다 할 수 있는 기계어를 할 수 있어 같은 거잖아.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처음 접하는 언어들이 보통 고급 언어입니다. 뭐 C나 뭐 자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접할 수 쉽게 되어 있는. 그렇죠. 가장 많이 네. 들었겠죠 이거. 네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개발 언어에는 대부분 이제 고급 언어가 속하게 되고요. 네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저급 언어는 배제를 하고 고급 네. 언어에 대한 얘기들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나뉠 수가 있어요. 또 나눠요? 네. 진짜 세분하게 나눠. 아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아예 학문적으로 네. 다루고 있는 분야라서 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몇백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만 지금 나눌 거고 네네. 이번에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해석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네.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결국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이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기계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계어가 사실 011이라고 써 있지만 그 폰노이만 방식이 나오기 전에는 그 폰노이만 특집을 들어보시면 폰노이만 방식이 네. 뭔지 아실 겁니다. 폰노이만 퀴즈 내는 거야? 들어보시라는 네. 거예요. 폰노이어 방식이 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스위치가 꺼졌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 공간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켜주면 1이고 꺼지면 0인 거예요. 그리고 선도 직접 뽑아다가 여기다 옮겨 꽂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켰었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네.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CPU라는 조그마한 칩셋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그 방을 가득 채우던 컴퓨터의 몇천 대, 몇백 대, 몇 천만 대에 이르는 그 스위치들이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칩셋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기계어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기계어가 이 스위치들을 대신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1 더하기 1을 해라 라고 쓰는 거를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래야 컴퓨터가 기계어로 받아들이고 이제 연산을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 기계어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그 중간에 해석 방식에 대한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많이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라는 네. 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계속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어요. 네. 뭐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우후죽순 다 최초인 거예요. 네, 다 나도 프로그래밍 최초다, 나도 최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다 한데 원조집이네. 춘천이야. 네. 그 남산 앞에 돈가스집 같은 거지. 그러네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이게 나온 왜냐하면 시기가.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학적으로 그 써내려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건지 정의에 따라 다르다는 정의에 거죠.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1930년대 이후로 발전이 됐다고 말하는 게 정론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코드를 언제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꾸게 되는지 또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불리는 게 컴파일이라는 언어입니다. 컴파일이라는 방식. 과정을 통해서 변환이 되는 나 언어입니다. 컴파일은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들어봤대요? 영어 들으니까 개발자들이 지들끼리 얘기할 때 써요. 그래요? 네, 뭔진 모르는데요. 아무튼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컴파일이 너무 오래 걸려. 뭐 어. 이런 얘기하거든. 컴파일 하는데 뭐 소스 코드가 100개가 넘어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네. 컴파일이 뭔가요?
C나 C++ 같은 언어들이 이제 컴파일 언어로 대표되곤 하는데요. 네네.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합시다. 네. 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어내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꺼번에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번역돼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소개해드릴 애들은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무슨 파일 방식이 아닌 애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 더하기 1 아니다. 이거 너무 어렵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어로 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을 컴파일하는 과정을 바꾸면 한국어로 그냥 다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져 있는 라틴으로 써져 있는 해리포터가 이제 한글로 바뀌는데 그거를 부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책 1번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바꿔서 바꿀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한 다음에 바뀌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한국어 책만 보면 되는 거야. 번역본이 그냥 완성본이 띵 하고 튀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는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 글자만 바꿔도 모든 책 전체를 번역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런 셈이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고 써야 되는데 중간에 해리포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해리라고 바꾸기로 했어. 해리라고 바꾸기로 했어.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해리 한 글자 때문에 포터 한 글자 때문에 책 전체를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신에 읽는 입장에서는 한국어 책만 보면 되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받아버리는 입장에서.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컴퓨터 얘기로 바꾸자면은 앱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중간중간에 그 작업하는 게 오래 걸리지만은 한번 완성만 되고 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제 한국어 번역본만 보면 된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대신 지금 말한 대로라면 이후에 이제 개발사가 이걸 패치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할 때도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방법적으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다 개별 띄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요즘에 와서는 방법을 모호해지겠지만 어쨌든 방법 자체는 컴파일이라는 언어 자체는 컴파일링 언어 자체는 통째로 바꿔야 된다. 네네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 결과물을 통째로 기계어로 바꾸어 놓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애가 인터프린터라는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 프리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역사. 인터프린터를 한국말로 바꾸면 통역이잖아요. 통역사잖아요. 네. 이 통역하듯이 한 줄 한 줄 번역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책을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53페이지를 내가 읽을 차례야. 53페이지의 두 번째 줄을 읽을 차례예요. 네네. 두 번째 줄이 읽을 차례면 그 두 번째 줄만 번역을 해서 딱 보여줘요. 필요한 내가 계속 읽어 내려갈 때마다 번역이 돼서 실시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해도 그냥 그 줄만 수정을 하면 돼요. 좋네요. 좋아 보이죠? 효율적인 것 같죠. 네,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그 대신에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 속도가 느려요. 번역본이 한번 보여주고 없어지니까 번역본이 없어요. 번역본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래요. 뭐 와닿진 않네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동시 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하고. 이게 지금 그 개념을 청취자분들도 잘 잡아야 되는 게 사용자, 그러니까 앱이 개발돼서 그 앱을 쓰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하드웨어와 개발자와의 소통 문제인 거죠. 네, 막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를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실행이 되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보는 거는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데 개발하는 와중에 그렇죠. 근데 요즘은 개발하는 그것도 이제 약간 모호해지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또 컴파일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인터프리터 형태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 같은 형태의 코드들인데요. 요거 같은 바이트 코드라고 해요. 네. 얘는 인터프리터랑 컴파일을 약간 짬뽕 시켜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짬뽕이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짬짜면이 나와야지. 짬뽕 짜장면 나왔으면. 그럼 뭐 특색을 설명하자면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약간 범용성을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그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요, 약간 반죽의 상태가 돼요. 반죽의 상태가 되고요. 완성품이 뭔데? 완성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반죽을 해서 짬짜면으로 만들어내야 돼. 네, 그래서 이 컴파일하는 중간 과정이 있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 봐봐요. 이 리눅스, 맥,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다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쳤을 때 컴파일링 언어나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거기에 맞게
다시 해석해줘야 컴파일을 해야 되는구나. 돼요. 다시 컴파일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윈도우용 게임을 리눅스에서 실행시킬 수 없듯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네. 맥용 가상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네네. 윈도우용 가상 머신이라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요. 네. 리눅스용 가상 머신이라는 따로 있고 뭐 안드로이드용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운영체제별로 네네. 가상 머신이라 따로 있어요. 지네가 만든 거.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죽 그 바이트 코드의 상태, 개발자분들은 그 반죽 상태까지만 어떻게든 도달을 하면 네, 반죽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해요. 네. 그러면 내 윈도우 컴퓨터에서 그 가상 머신에다 그 반죽을 넣어요. 네. 그러면 실행이 돼요. 윈도우용으로 네, 바뀌어서. 얘가 알아서 그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럼 이런 이런 류의 언어들은 다양하진 않겠네요. 여러 언어가 있지 보통 않겠네요. 대표되는 게 자바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자바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자바를 참 싫어하는데요, 대부분요. 저도 싫어요? 싫어합니다. 네. 왜 자바 싫어하세요? 뭔가 죽여버려요. 그 방금 말한 걸 들으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는데 네. 조악해요. 대부분 자바로 만들어진 것들은. 왜 그럴까요?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앱을 사용하면서 내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느낌도 들고 조악해. 그게 네. 자바 같은 그 각 프로그램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색에 맞게 이게 만약에 GUI 그 그래픽적으로 좀 약간 보여지는 게. 특출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자바 같은 자동으로 경우에는 넣어도, 네. 내가 봤을 때는 덕후가 만든 것 같아. 2부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덕후가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봐. 그리고 그거 방금 말한 대로 반죽을 때려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줘라는 편의성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근데 자바도 뭐 예쁘게 만들려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개발자들의 그 성의에 따라서. 근데 자바로 예쁘게 만들어진 걸 봐도 왠지 이상해요. 왠지 이렇게 다른 데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 같아. 근데 은실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네.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오, 태방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은실장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네. 그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예쁘잖아요. 네. 네. 끝. 네. 반론 불가. 반박 불가. 네. 미안합니다. 무지가 드러낸 지금 그거였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컴파일링 언어 쉽게 말하면은 컴파일링 언어는 이제 통째로 바꾼다. 네. 인터프린터는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번역을 한다. 네. 그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반죽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상 기계라는 애가 이제 넣어서 때려와서 변환시킨다. 변환시킨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번역이라는 것은 실제 사용자와 상관없이 개발자와 컴퓨터 간의 하드웨어 간의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나오기까지. 그렇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약간 혼란이 계속 오실까봐 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와 하드웨어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계어로 바뀌는 과정들을 번역하는 순서 예. 를 얘기 드린 거고요. 또 나눌 수 있어요. 절차적 언어랑 객체지향적 언어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네. 말이 당연히 어렵지. 또 이게 설명해서 해주면 또 쉬워지겠지. 사실 굉장히 쉬운 개념이긴 해요. 네. 절차지향적 언어는 객체지향이 나오기 전에 다 절차지향이었어요. 초기에 태초의 언어 방법이었군요. 객체지향 빼고는 다 절차지향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다 절차지향일 겁니다. 절차 지향의 예시를 좀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는 1이야. A에 10을 더해. A에 5를 빼. A는 뭐야? 이렇게 그냥 한 줄 한 줄 썼어요. 그럼 결과는 6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네, 위에서 아래로. 네, 1, 2, 3, 4, 5 이렇게 줄이 있으면 네. 1, 2, 3, 4, 5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게 절차적 언어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쵸? 말했지. 그쵸? 모든 게 다 절차지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랑 비슷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도 차근차근 뭐 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네. 은실장은 차근차근 하지 않지만 네, 전 차근차근. 전 객체지향적 사람이네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전 객체지향적 사람이네요. 객체지향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객체지향을 이따가 이게 일단 절차지향을 네. 설명을 드리고 은실장이 객체지향적 사람인지 아닌지 청취자분들이 판단하기로 합시다. 네, 네. 한번 해주시죠. 아무튼 네. 저는 절차지향 지향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위에서부터는 안 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러더라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는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네. 좀 작성이 쉽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혼란이 안 와요. 그냥 먼저 실행돼야 되는 것들을 위에다 적으면 되고. 문제가 있어도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 내려오면 순서만 딱 맞추면 되니까. 문제를 찾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애초에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절차적 언어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올 때부터 모든 언어는 그냥 절차적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은 절차 지향적 언어, 절차적 언어. 뭐 요새는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 바뀌긴 했는데요. 뭐 그래요? 이렇게 뭐 함수형 언어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절차적 언어에 포함을 시키는 네. 거고 네네. 객체지향적 언어가 아니면 다 절차적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C, 뭐 C++,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 이제 절차적 언어로 포함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객체지향적 언어라는 게 이제 또 나왔는데 네. 객체지향적 언어는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절차적 언어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랑 비슷하고 네. 그 객체지향은 그냥 그 실제 그 물건이 존재하는 그 자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 이게 어렵죠. 말을 조금 바꾸면 절차지향은 1인称시점이고요. 네. 내 시점인 거고. 네, 3인칭 시점이에요. 전지적 그 뭐냐 작가 시점. 전지적 네. 작가 시점에서 보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들어주세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얘기하다가 참 창조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니요, 사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창조자의 느낌을 체험하려고 개발자는 네. 뭔가 창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 개발을 맞들리게 된다는 어쨌든, 사람이 많아요. 네, 죄송하지만은 창조론 약간 들이대겠습니다. 신이 원숭이를 만들 때 아래와 같은 속성들을 네,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키, 몸무게, 피부색이나 털색 같은 것들을 부여를 했죠. 네, 그리고 원숭이는 아래랑 같은 것들이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돼요. 밥 먹기, 숨쉬기, 똥 싸기 이런 게 돼요. 원숭이는요. 원숭이는 그런 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어떻게 작동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미안하다. 원숭이들님 행동하는지 죄송합니다. 모르지만.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똥 싸는지 모르겠는데 네. 얘는 이거 할 수 있어. 음. 그리고 모든 원숭이들은 키도 갖고 있고 몸무게도 갖고 있고 피부색도 갖고 있고 털색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객체를 가져와 가지고 음. 이 원숭이라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 유명한 원숭이 뭐 있지? 은실장은 사람의 시저요. 뭐 시저라는 시저요. 원숭이 있다고 진짜. 그 누구야? 시저 몰라? 원숭이 중에 왕이야 시저. 시저 개밥 아니에요? 뭐야? 어쨌든 그 서로 다른 얘기하고 네, 있어. 원숭이 1, 2, 3, 4, 5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원숭이 1, 2, 3, 4는 원숭이라는 그 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네, 얘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다 원숭이마다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네. 이 원숭이를 따와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를 상속받았다고 하는데 네. 원숭이를 따와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이름이나 꿈, 생각하다 뭐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원숭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갖고 와서 거기에 뭘 추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원숭이라는 개념을 상속을 받아서 인간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 아닌가요? 객체. 싸운다. 개발자들이 싸운다 지금. 클래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절차지향에서도 구조체나 클래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가 이제 전문 용어를 들이대면서 싸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잠시 기다려봐요.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는데 은실장 예를 들어주시죠 이래가지고 예를 먼저 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얘기를 해보시죠. 네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런 그 객체 지향에 봤을 때 이 객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이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뭔가를 맞아요. 상속받고 네. 그리고 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도 객체 지향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걸 할 수 있어.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게 객체지향의 어.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언어들은 자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원숭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상속받아서 인간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은 개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효율적이냐면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인간 전체를 수정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애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 중에서 은실장이라는 애의 얼굴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럼 네. 은실장 찾아가서 은실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다 바뀌겠네요. 어떻게 아유, 조용히 불쌍해서 어떡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가문을 새로 파고 나올까 지금 요즘 고민 중인데요. 네. 그래서 이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각 객체끼리 내 할 일은 내가 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 그 객체지향 안에 잘게 쪼개면은 그 객체지향 안에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레고처럼 조합을 하다 보면은 네네. 프로그램이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뭔가 와닿지만 뭔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되네요. 그게 네. 그 사실은 이게 2부짜리 1시간짜리 방송으로는 거봐요, 내가 부작을 나누자고 한 6부작 이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은실장이 말해준 것처럼 대부분 절차지향적으로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컴퓨터 공학과
대학생들 네. 와서 처음 배울 때도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객체 지향을 처음 네, 배울 이게 때. 뭐지 이해를 네. 못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뭐 아니 네,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객체 지향이 뭔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객체를 만들어서 네. 그 객체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다 네. 개발할 때. 그럼 최초의 어떤 객체물을 만들 때 네. 쉽게 말해 뭐 이 그 진화론으로 치자면 어떤 그 미생물이었겠지. 그 미생물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뭐야 객체 지향 말고 절차지. 절차 지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신으로 아까 네. 예시를 들어줬는데 그거랑 네.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절차 지향 같은 경우에는 네. 신이 원숭이랑 꽃이랑 강을 만들었어요. 네. 원숭이 너 오른쪽으로 10m 움직여. 네. 꽃은 이렇게 피고 강물은 흘러. 네. 그리고 나서 원숭이가 움직였으면 다음 뭐 해야 돼? 또 원숭이가 원숭이는 또 뭐 다음 움직일 하고 것들을 계속 꽃 뭐 하고 지정해. 강 뭐 해? 이렇게 명령을 계속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네. 강을 만들고 꽃을 만들면 지들끼리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어. 흐릅니다. 원숭이를 만들 때 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렇죠. 라이고 선택지를 준 거죠. 그렇죠. 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신 자체도 네.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 이것도 위에 메인이 따로 있는 거지 또. 객체 지향인 거죠. 그렇죠.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역시나 개발을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모르는 부분이겠네요, 오히려. 몰라도 돼. 네,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이걸 할린 거는 네. 2부에서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떡밥을 깔기 위해서 또 이제 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뉜다. 이 나뉘는 방법에는 어떻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기계에 가깝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가 뭐 아니면은 객체 지향으로 실행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 2부작으로 나누는 이 프로그래밍 특집 네. 이 부가 아니라 참 화 2화 2주에 걸쳐서 이제 다루는 이 프로그래밍 특집을 들으면 대충 뭐 그 내가 어떤 언어로 먼저 프로그램에 발을 들여보거나 뭐가 좀 쉽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이 언어를 먼저 배워보거나 뭐 이 정도의 그 초보자들을 위한 혹은 약간 관심이 생기는 분들을 위한 그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될 수 있겠네요. 왜 배워야 하는지 네, 그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대하면서 1화 1부는 좀 어려웠지만 네. 네, 점점 갈수록 쉬워질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